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59년 여자분의 그 파산면책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환가 사건인데요. 아마 미등기 상속부동산 사건입니다. 뭐 채무자 명의 어떤 보증금은 천에 월 10만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직업 이력은 주로 이제 택시기사고요. 채무자는 이제 2013년부터 보신탕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고 2016년 딸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500만원의 통신 채무비가 발생했고,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제 다시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이제 정신과 치료 때문에 이제 힘들어진 상황에서 결국 이제 식당을 폐업한 다음에 이제 파산이 이르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 이제 보신탕집을 같이 배우자가 하고, 채무자는 주로 택시기사로서 이제 좀 소득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계시고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채무는 뭐 3,500 정도 됩니다. 전형적인 이제 생활형 파산이죠. 그 저소득인데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빚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그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3천, 4천, 뭐 5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경북 안동에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취득 시기가 90년이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 고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당연히 이제 한가 폭이고요. 이 사건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명의의 미등기 상속재산이 존재했던 거예요. 부친은 2015년 2월 25일 사망했습니다.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태어난 후 사망하여 부친이 재혼하여 계모와 이복 형제자매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공동 상속인이죠. 그래서 채무자의 상속 지분이 13분의 2입니다. 채무자는 이제 장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모하고 나머지는 다 동생들이죠. 근데 아버님은 이제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상속 지분이 1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경북 안동시 어디 이제 소재에 부친 망 명의의 상속 지분 1068분의 661개의 그 부동산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공시지가를 대입해서 채무자의 지분가액을 따져보니까 한 167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그 한 270만원을 평가를 해서 동생이 그 이걸 파산재단에 지급하고, 관제인은 이제 환가를 포기하는 거, 서로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잘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동생이 이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이 대지를, 안동에 있는 그 대지를 물려받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등기 상속 재산이 이게 참 그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에서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015년도에 실제 사안입니다. 어머님은 예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의정부 쪽에, 의정부인가 이제 구리 쪽에 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삼형제예요. 채무자는 둘째입니다. 가운데 형이 있고 채무자가 있고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동생. 삼형제인데 2015년 9월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이제 협의 분할을 합니다. 협의 분할로 해서 채무자는 2012년도에 이미 파탄 상태였어요. 그래서 협의 분할로 형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 작년도에 파산 들어오기 직전에 상속 포기 심판을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좀 특이한 상황이 나오죠. 이미 2015년도에 채무자는 협의 분할로 해서 등기가, 채무자가 협의 분할이 돼 있는데 2019년도에 또 상속 포기 심판을 할 수 있는가?
사법보좌관이 쏘가 넘어간 건 아닌가.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법보좌관이 그 채무자의 상속포기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 사망 사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상속 포기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자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몰랐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알았다. 자, 그러면 그 2015년도의 협의분할은 삼형제가 의논하지 않고서는 한 명이라도 만약에 행방불명이 됐다, 어머니 돌아가신 걸 모르고 나타나지 않으면 협의분할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두 사안이 모순되는 겁니다. 2015년도 협의분할하고 2019년도 그 상속 포기 심판이 모순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변호사님이 진행한 관제인 분이 진행하는 사건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보고 관제인 밴드에다가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 결론은 이제 원칙대로 그 등기 추정력이라고 있습니다. 등기는 이제 등기부상에 기재된 대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2015년도에 상속 협의 분할이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당시에 어머니의 아버님의 상속 사망 사실을 알고 상속에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큰형 명의로 단독 등기하는데 동의한 걸로 그 서류가 들어가니까 등기관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하고 막내 동생은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큰형이 다 그 아파트를 차지하는 걸로 협의분할서를 제출을 해야지, 인감까지 첨부해서 도장 찍고 그래야지 등기관이 그 협의분할을 해줍니다. 협의분할 등기를 내줍니다. 자, 근데 그때 2019년도에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거 최근에 알아서 상속 포기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그거는 허위 주장이죠. 허위 주장이고, 만약에 2015년도에 자기가 몰랐다는 걸 주장하려면 그때 그 서류가 형이 누군가 위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그냥 상속 포기 심판만 해서는 효력이 없고 그 등기 추정력을 봉멸시키려면은, 없애버리려면 결국 위조를 주장을 해야 되죠. 그럼 결국 형을 뭐 형사 고소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서 함부로 뒤에 상속 포기 심판이 인용됐으니까 이 사람은 2015년도에 그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 협의 분할보다는 이 상속 포기 심판이 앞선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법 이론적으로. 상속 협의 분할은 등기관이 했을 거고, 법원 내에서 법원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했을 테고요. 상속 포기 심판은 누가 했을까요? 그 옛날에는 판사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법보좌관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법원 식구가 내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속 협의 분할, 이 상속 미등기 사건이 이 지금 59년 분의 채무자 안동 사건이죠. 이거를 하는 김에 어제 그 케이스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